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문화원 온라인 강좌 의정부시 금호동 은정 헤어라인 박원장 이야기 특강을 맡은 한국항공대학교의 송미경입니다. 앞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헤어스타일들을 보셨는데요. 이곳 금호동 은정 헤어라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다른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가 좀 다른 것은 있지 않았을까 여쭤봤어요. 화려함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달리 다른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화려함이 아름다운 것으로 예쁜 것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팝콘머리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헤어스타일 가운데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여쭤봤습니다. 팝콘머리. 팝콘 팡 튀겨지잖아요. 탱글탱글하게 팡 튀겨지는 그런 팝콘머리입니다. 팝콘 같다는 팝콘머리. 그 다음에 애플머리. 사과가 이제 동그랗죠. 그래서 애플머리가 해놓으면 참 예쁘다. 팝콘머리라고도 하고 애플머리라고도 했다. 왜? 동그래서. 그런데요. 사실 이 애플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프로 헤어의 발음이 와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미용계 공식 명칭은 이제 아프로 헤어지만 이것이 좀 둥근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기에 애플머리라고 해도 뜻이 통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머리는 이곳에서 팝콘머리, 애플머리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풍성한 이제 그러한 제어를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어떤 약간 코믹한 어떤 연출을 위해서 이런 머리를 이제 가발처럼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 머리에 대해서 모든 박 원장님도 그렇고요, 동생분도 그렇고요, 언니분도 그렇고요, 예쁜 머리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너무 예쁜 머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당시 유행했던 머리 바로 지바고 머리입니다. 닥터 지바고의 영화 포스터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서양의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면 이 한국에는 한 3년, 2, 3년 정도 이후에 이제 들어오곤 했었죠. 이 영화 닥터 지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965년에 개봉이 되었던 이 닥터 지바고 제작이 되었던 이 영화는 이 한국에는 1968년에 이르러서야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로 개봉합니다. 어찌나 인기가 좋았던지 해를 넘겨서요. 그 다음에 2월까지 장기 상영이 되었던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워낙 유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했던 여주인공 라라의 머리가 유행했습니다. 바로 라라예요. 아까 이제 보셨던 1971년도에 이 미용기술 경연대회에서 유사한 머리 보셨죠? 이러한 고데기로 만 다음에 또르르 말아서 그것을 다 피면서 올려가지고 위로 올리는 그런 말아서 다 올리는 머리였고요. 이 지바고 머리가 워낙 유행을 하다 보니 이 지바고 머리의 변형된 스타일까지도 나와서 유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팝콘 머리도 유행을 했고 지바고 머리도 유행을 했어요. 그럼 특히 이 은정 헤어라인 하면 누구나 다 알아줬던 그런 머리 혹시 없었을까 여쭤봤습니다. 올린 머리였다라는 거죠. 올린 머리는 이 완전 여기에 독보적인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호동에서만이 아니라 미용협회에 일을 하실 때에 고데기 가지고 가서 이 세미나를 해줄 수 있을 만큼 이 오드리 헵번 머리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올림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 섹시들의 전유물이 되는 그러한 머리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 일반 영집의 이 아녀자들도 어떤 집안 행사가 있거나 아이들 행사가 있으면 한복 곱게 차려입고 와서 하던 머리가 바로 이 오드리 헵번 머리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웃지마키, 소도마키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미용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외래어, 특히 일본어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이제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봤던 팝콘 머리, 아프로 헤어, 지바고 머리, 영어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웃지마키, 소도마키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일본어입니다. 이 옛날에 여기에서 이제 웃지마키, 소도마키 다 이 용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좀 이 무슨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일본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글을 좀 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찌마키, 우에로 말아서 우찌마키, 그리고 속으로 말아서 소도마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것으로 바꿔낸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우찌마키고요. 그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소도마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1974년도 우리말 미용어를 보급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운동이 있기도 했어요. 캠페인처럼 벌어졌던 것인데 예를 들면 뭐 고대 아이롱 이런 것들을 머리인두라고 부르고요. 자, 우찌마키, 안마리, 소도마키, 방마리 이렇게 부르자. 그런데 은정 헤어라인의 박 원장님과 동생과 언니들은 모두 다 우찌마키, 소도마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쉽게 고쳐지기는 어려웠던 거죠. 자, 그 외에 미용실에서의 머리와 관련되는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와이로 이주하셨다라고 해요. 아까 그 아프로 헤어, 그 팝콘 머리, 애플머리라고 불렸던 그 머리요. 그런 머리를 하려면 이 롯들을 굵은 걸 말아야 할까요? 얇은 걸 말아야 할까요? 얇은 걸 말아야 풍성하게 나오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잔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요. 요즘 어떤 이름으로 판매가 되느냐? 성냥개비 롯드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됩니다. 성냥개비처럼 얇다라는 의미겠죠. 이 말인 즉슨 성냥개비처럼 얇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이런 풍성한 머리를 하기 위해 몇몇 미용실에서는 실제 성냥개비를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냥개비에는 빨간색 황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약을 발라놓으니 파마약에 이 황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박 원장님이 삼촌에게 부탁을 잠깐 하고 미용실을 비우셨어요. 삼촌, 나 잠깐 갔다 올 동안 이것 좀 풀어달라. 한참 지나서 돌아와 보니 삼촌이 깜짝 놀라서 피피피피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빨간색 황 부분이요, 파마약에 녹아서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그것이 얼굴에 피가 줄줄 흐르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삼촌은 굉장히 놀랐지만 이 박 원장님과 박 원장님의 동생분, 언니분들은 당시에 이 상황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이 깔깔깔 이제 웃으셨습니다. 그때의 추억을 이제 떠올려 보신 거죠. 자. 그 다음 이 찍어온 사진이요. 이 은정 헤어라인에 실제로 있는, 은정 헤어라인 한켠에 실제로 있는 고데기입니다. 자, 웬만한 미용실 가면 이런 고데기 쓰지 않죠. 지금 전기 고데기를 많이 씁니다. 몇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옛날 사람이나 좀 쓰지. 우리는 이거를 주장장장 이걸로 많이 써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열고데기라고도 하고요. 불고데기라고도 합니다. 이 고데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우선 자료 영상 잠깐 보실게요. 자, 이 불고데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달구는 겁니다. 연탄불에 달궈 사용했다라고 해서 불고데기라는 거죠. 이 은정 헤어라인에 있는 고데기와 같은 모양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구식고데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 전문 미용사들에 따르면 이 풍성한 머리를 연출해내는 데에는 요즘 쓰고 있는 전기고데기보다 이 불고데기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팝콘머리, 지바고머리, 오드리헵번머리 그리고 여러 가지 화려한 이 불고데기를 사용한 다양한 머리들. 섹시들은 와서 이러한 머리들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 원장님의 동생분 중에 한 분이 살짝 와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이 사진 속의 박 원장님 동생은요, 팝콘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당연히 원장님이 해주신 머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머리 해주고 나서 사장님도 좀 만족스러워 하셨을까요? 속삭이셨어요. 이거 우리 언니가 해준 머리 아니라는 거죠. 언니는 딴 사람들 머리를 이렇게 해도 절대 내 머리를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자, 여쭤봤습니다. 동생이니까 안 해주셨다라는 거죠.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노명훈 교수님의 인생극장입니다. 이 파주 미군부대 앞에서 미용실을 하셨던 그 어머니가 오래도록 한복을 고수하셨던 이유. 한복을 입은 양궁주는 없다. 양장은 양궁주의 차림이다. 양장은 양궁주에게 작업복이나 마찬가지다. 1950년대 양장 차림의 여성은 자칫 잘못하면 양궁주로 오인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거리 레인보우 미장원의 어머니는 한복을 더 오래 고수해야 했다. 직업상 이유로 양장을 한 여자들이 널려있는 삼거리에서 어머니의 한복 차림은 고루함이나 고수성이 아니라 양색시가 아니라는 표식이었기 때문이다. 이 금호동에 살고 있던 이 여러 아낙들은 이 미용실에 와서 화려한 머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평범하고 수수하고 그리고 오래 가는 머리를 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박 원장님께서 이 동생에게 이 머리를 할 수 없어서 못 해주신 게 아니죠. 해주시지 않았던 이유. 바로 이 파주 삼거리 레인보우 미장원의 그 어머니가 한복을 고수했던 그 이유와 어쩌면 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군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이제 조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미군에 대한 이미지가 둘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쪽과 부정적인 쪽이죠. 우리가 미군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흉흉한 그러한 사건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은정 헤어라인의 박 원장님이 직접 만나보셨던 그 미군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이 앙콜 공주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만났던 미군은요. 어디 저기 딴 나라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았던 거죠. 말도 당연히 안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어찌나 이제 그렇게 낯선 존재로만 생각하고 전혀 다른 존재로만 생각했는지 좀 문 열고 들어와라 이 말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또 호주 정도면 우리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자, 그때 이 한 택시가 말합니다. 언니 이거 다 들어오는 거 다 알아. 이걸 왜 모르니? 같은 사람인데. 그렇지? 침순도 아는데. 자,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셨던 것 같아요. 자, 안골에서 처음 이런 미군들을 보고 좀 놀란 마음도 있었지만 이미 거기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금호동에 들어와서는 덤덤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캠프 에세이온의 이제 그 사진입니다. 이제 당시 이제 거리에 이제 그 미군들의 모습인데요. 이 박 원장님 만났던 미군의 모습들, 그저 크게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혹시 재미있는 일화는 없었을까 궁금했어요. 이 만삭의 이 임산부였던 시절에 곧 아이가 얼마 안 있으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배가 많이 불러있는 상태였나 봐요. 또 혼자 계셨던 거죠. 도와주는 미용사가 없었고. 그래서 머리를 할 때에 미군은 이제 뒤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와서 미군들이 뭐 시끄럽게 뭐 머리에 대한 참견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지 않았대요. 오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야구르트 주면 요구르트 이제 이게 먹으면서 우리 저기 이렇게 하는 머리 하는 걸 이제 지켜보고요. 뒤에 그렇게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라는 거죠. 이발소를 다니는 일들도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던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 이 같이 이제 살림을 하는 이제 색시들이 집에서 삐뚤빼뚤 잘라준 머리인데도 그냥 좋다고 굿굿 하면서 좋아했다라고 해요. 자, 이제 그런 이제 미군들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만삭의 이제 임산부인 이제 박 원장님이 머리를 하다가 너무 배가 좀 아픈 거예요. 그럼 쉬었다가 좀 괜찮다 싶으면 다시 머리를 하고 아프다 다시 쉬었다가 괜찮다 또 머리를 하고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이 좀 웃기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이 색시가 웃은 거죠. 야, 너 애기 낳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애기 나오는 거 아니야? 야, 너 애기 나오겠어? 자, 그래 옆에 있던 미군이 무슨 말이냐 물었겠죠. 얘가 애기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장난으로 듣지 않고 진짜 지금 아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크레이지 찾았다라는 거죠.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 머리를 한다. 그래서 이 배 아픈 상황에서 이렇게 머리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군이 했던 그 말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셨어요. 자, 또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제 말. 이 예전에는요 달머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요즘은 미용실에 가면 미용실 와서 그때그때 그 비용을 지불을 하죠.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이 금호동의 이 은정 헤어라인 비롯한 다른 미국 무대 앞에 그런 미용실들은 달머리라고 해서 그 한 달치 이제 머리를 한 비용을 이렇게 달아두고 그 달마다 전체를 한 번에 계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달머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럼 돈을 낼 때가 됐는데 그 돈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받으러 어제 갔더니 미군이 나와서 허가치 했다는 거죠. 자, 그러더니 그 금액을 듣더니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박 원장님은 나한테 욕하는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미군은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으니까요.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짝 옆에 다른 색시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그 색시가 여기 가서 머리를 하고 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라는 거죠. 오해가 풀리고 나니 조금 어딘가 이 겸연쩍은 미소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박 원장님을 욕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이런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정 헤어라인의 가장 이제 주된 고객은 바로 섹시라고 불렸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클럽에 가기 전에는 항상 이 은정 헤어라인에 들러서 머리를 화려하게 다듬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건데요. 1958년도 신상옥 감독의 영화 지옥화입니다. 당시 클럽의 풍경이 어떠했는가? 아마도 이 클럽으로 가기 이전 미용실에 들러서 한껏 치장을 했겠죠.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양장 차림에 그리고 미용실에 딱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헤어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이제 미군들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은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도 특히 미군이라고 해서 더 무서울 일은 없지 않느냐. 요즘에 뭐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제 그러한 일들이 왕왕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런 낯선 이제 그런 한국인이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지. 미군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무서울 것은 이제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박 원장님이 직접 겪은 미군이라고 하는 이들은 어떤 별나라에서 온 딴 세계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무성한 사건 사고 속에서 그 속에 이름이 전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말한 것처럼 무성으로 치자면 같이 함께 이제 지내온 그런 미군들보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런 한국인들이 더 무서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오랜 세월 묵묵히 이 자리를 40-50년간 지켜온 이 박 원장님의 어떤 내공 또는 배포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것은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봉사활동 가는 날입니다. 봉사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셨다라고 해요. 이 은정 헤어라인 안으로 들어가면요. 왼쪽에 이제 거울이 있죠. 이제 거울이 있고 그 왼편 그 위에 이 이쪽 벽에 여러 가지 뭐가 막 붙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포장장입니다. 이제 봉사를 이제 오랫동안 다니셨던 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받으신 거죠. 이제 요양원, 유아원, 이제 양로원 등등 여러 곳에 성당으로도 다니시기도 했고요. 병원도 다니셨고요. 굉장히 여러 곳에 계속 이제 다니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함께 이제 이 미용업협회에서 와서 이제 봉사하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표창장을 받기도 했던 건데요. 자, 이게 바로 은정 헤어라인에 붙어 있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과 미용 요금표, 영업 신고증, 미용사 면허증, 바로 이게 바로 표창장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언제 가셨을까요? 수요일 날 가셨대요. 자, 수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놀았는데요. 첫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노는 날이지만 사실 봉사 가는 날, 봉사하는 날이 노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말씀하세요. 여기 내가 독불장군이었잖아요. 여기 미용실이 있어? 당신의 이 미용실 왜 닫아? 응? 닫는다고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응? 여기는 미용실 다 하나니까. 그래서 내가 독불장군이잖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독불장군의 그 원래의 의미는 혼자서는 장군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 고집만을 이제 피우면서 남들과는 소통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캐릭터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금호동 은정 헤어라인의 박 원장님, 이 독불장군의 그 박 원장님은 너무나 따뜻한 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정해서 나 이날 쉴 거야, 나 봉사 갈 거야 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다거나 항의한다거나 한 일이 없었던 거죠. 자, 이 박 원장님의 그러한 인품을 이제 알고 계셨고 오랜 세월 이곳에서 가족처럼 지내왔던 그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손님들이 먼저 알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은 니네 봉사 가지? 그래, 그럼 그날은 이제 안 오는 거야. 그렇게 서로 생각하니까 수요일은 언제 가는지 모르니까 그래, 수요일은 여기가 이 박 원장 봉사 가는 날이다. 이렇게 서로 다 합의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이라면 어떨까요? 글쎄요,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모두 다 흔쾌히 좋다 라고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절에 이제 이러한 그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제 한 번 더 이제 보겠습니다. 문명훈 선생님의 인생극장 중에 이제 한 장면입니다. 미장원은 여자들의 공간이었다. 아마 삼거리에서 여자들만의 공간으로는 거의 유일한 곳이었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 삼거리로 이주한 어머니는 미장원에서 만나는 양색시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소냐나 마가렛이 아니라 어머니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본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던 선혜. 본명은 모르지만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했고 친구 같은 사이였던 매기. 어쩌면 영어 단어 옥토버의 기지촌 발음이었을지 모를 악토벌. 후에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삼거리에 정착했던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엄마가 레인보우 미장원의 손님들이었다. 아무래도 이 미용실이 위치한 지역, 그리고 특징이 유사해서인지 1950년대 파주 삼거리에서의 일이지만 이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 금호동 은정 헤어라인의 일들과 많이 닮아 있어요. 은정 헤어라인의 박 원장님도 누구누구 엄마라고 이전의 색시들, 그리고 지금은 누구누구 엄마가 되어서 이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는 그 손님들을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곳은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같아, 동네 사람과 은정 헤어라인. 여기에 계속 털을 잡고 여기에 흘러 들어왔지만 이제 기지촌의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던 시기에 어찌하여 흘러 들어왔지만 다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에 털을 잡고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기에 있다가 또는 이게 이제 미국과 같이 미국으로 떠나간 분도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살다가 이제 미국에 간 사람들은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 여기를 찾아온다. 은정엄마. 사실 본명은 그분들도 잘 모르신대요. 은정엄마. 자, 그래서 거기에 갔던 사람들은 바로 이 은정 헤어라인을 통해서 누구네는 어떻대? 안부도 묻고요. 바로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바로 앞서 봤던 이 파주 삼거리의 레인보우 미장원은 지금 사라진 공간입니다. 없는 공간입니다. 일찌감치 거기는 이제 파주에 이제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게를 접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곳 은정 헤어라인은 지금도 여기에서 여전히 동네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인 거죠. 자, 이제 얼마 전에도 또 다녀왔는데요. 갔더니 다 모여 계세요. 그 중에 머리를 하러 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모이신 거예요. 동네 한 70대 정도 되는 이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이 미용실에 머리 하시러 온 거 아니었고요. 다 같이 이제 모여 앉아서 저희 뭐 바카스도 한 잔씩 이제 마시고, 제가 이 조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확인도 하고, 좀 일부를 읽어드리기도 하고, 함께 이제 모여서 제가 그 동네 사랑방의 분위기에 잠깐 들어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이제 모이는 이제 그런 공간인 거죠. 과거를 이제 회상을 하십니다. 초창기에 굉장히 화려했다. 여기에서 내가 이러저러한 것들 다 보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별사람, 별사건들 다 봤다. 아가씨, 색시들 상여나가는 거 다 봤고요. 이제 50년 된 세월이니까 다 잊어먹고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 몇 안 된다. 여기에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은 분들 사이는 좀 더 돈독해지는 거고, 또 그분들이 때때로 이곳에 수시로 이제 모이시는 거죠. 다 늙어서 80가 넘고 80된 사람도 없고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공간으로서 은정 헤어라인은 남아 있습니다. 이 방원장님만 그러셨을까요?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색시들과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은 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 남편분도 비슷하셨대요. 자, 여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부대 다녀가지고 또 이렇게 좋아했다. 미국 사람들 와서 먹이는 거 좋아하고, 꼭 머리를 하러 오는 게 아니더라도 다 가족처럼, 가족 마냥 생일이다. 그럼 와서 같이 먹어라. 꼭 머리 하는 거 아니라도 그냥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또 남편도 여기에 동의를 해서 남편이 먼저 나서서 이제 이 미군들을 좀 불러오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가끔 장난을 걸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이제 뵀는데 조금 이제 남편분께서는 무뚝뚝해 보이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군들이 와서 장난을 이제 치고 하면은 그걸 굉장히 또 너그럽게 잘 받아주셨다라고 해요.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넉넉함 이라고 하는 그러한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금호동 은정 헤어라인을 이 금호동의 사랑방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른다. 사실 우리는 내일도 이제 모르고 살아가는 때니까요. 자, 근데 힘이 되는 데까지는 할 거다. 계약은 없는 거 아니냐. 내가 힘이 주어지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또 살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시절에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쭉 이어서 2021년 또 12월이라 또 얼마 남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12월이라 또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50여 년에 걸쳐서 쭉 이곳이 사랑방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미군 부대 앞 동네라고 하는 굉장히 또 특수성이 있었지만 사람 사는 그러한 모양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이곳이 조금 더 오래도록 지금의 온기를 간직한 그런 공간일 수 있기를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특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떠셨을까요? 지금은 의정부 을지대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금호동 이곳에서 가장 큰 그런 건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맞은편 너무나도 가까운 그곳에 이 자리에서 40년, 50여 년을 미용가 이 고데기 빚을 놓지 않고 이 사랑방 주인 역할을 해오신 이 박 원장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통해서 이 금호동의 어떤 일들을, 그리고 미군부대 앞 동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일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오래도록 그런 공간으로 남을 수 있길 바랍니다.